안녕하세요. 다폴더 사나이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신 덕에 당첨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달도 큰 거 터트려 보자고요. 홈팀 북마케도니아. 트라이코브스키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로 골 결정력과 순간적인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 알리오스키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무브먼트를 통해 중앙 공간을 공략하며 트라이코브스키와의 연계로 위협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낸다. 바르디는 중원에서 킥 정확도를 앞세워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북마케도니아는 전체적으로 좌우 윙백과 중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인사이드 침투 패턴에서 강점을 보인다. 원정팀 리히텐슈타인. 루케 노타로는 전방에서 성실한 압박을 가하지만 결정력과 제공권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세글람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나 압박이 강해질 경우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쉽게 공을 잃는다. 하슬러는 활동량은 많지만 세밀한 전개 능력이 떨어져 공격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리히텐슈타인은 3-5-2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 숫자를 늘리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 통제가 허술해 강팀의 인사이드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북마케도니아는 알리오스키의 침투와 트라이코브스키의 마무리, 바르디의 세트피스 옵션까지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리히텐슈타인은 3백으로 수비를 두텁게 가져가도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 통제력이 떨어져 결국 북마케도니아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북마케도니아가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집중력을 앞세워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리투아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파울라우스카스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있으나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이 떨어진다. 돌즈니코프는 이선에서 공격 전환을 시도하지만 템포를 살리지 못해 역습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라시카스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나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후방으로 물러서며 위협적인 장면이 줄어든다. 리투아니아는 기본적인 포백 구조에서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수비 전환이 늦어 상대 침투를 막아내기 힘든 전술적 약점을 안고 있다. 원정팀 네덜란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저스틴 클루이베르트는 좌측에서 빠른 돌파와 마무리 슈팅으로 상대 박스를 위협한다. 각포는 강력한 피니싱과 공간 활용 능력을 지녀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프랭키 데용은 메잘라 형태로 중앙에서 측면 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전방 공격수에게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공급한다. 네덜란드는 전방 압박과 빌드업 전환이 매끄러워 상대가 간격을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덜란드는 프랭키 데용의 전개와 클루이베르트, 각포의 결정력으로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포백 간격 유지와 압박 대응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가 전술개인 역량 모두에서 압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시나리오다. 홈팀 튀르키의 아크튀르콜루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마무리의 정확성은 기복이 있다. 이을디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균형을 잡지만 상대의 전술적 압박에 고전할 수 있다. 글러는 창의적인 패스와 슈팅을 모두 갖춘 자원으로 순간적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수비 가담에서의 집중력은 떨어진다. 튀르키예는 공격 전환 속도와 개인 기량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순간 조직력의 허점이 자주 드러난다. 원정팀 스페인. 알바로 모라타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컷백 패스를 마무리하는 결정력이 강점이다.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미켈 메리노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과 탈압박 능력으로 팀의 전개를 안정시킨다. 스페인은 4-3-3 전술 속에서 메리노와 페드리가 중심이 되어 좌우를 흔들며 윌리엄스의 속도와 모라타의 결정력을 극대화한다. 이런 세밀한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수록 더욱 날카롭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튀르키예는 아크튀르콜루와 글러를 앞세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수비 라인의 허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스페인은 메리노와 페드리를 중심으로 측면 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윌리엄스와 모라타가 득점을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세밀함과 완성도에서 한 수 위인 스페인이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벨기에 포메이션은 4-2-3-1이며
루카쿠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언제든 골망을 흔들 수 있다. 트로사르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커트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카드다. 데 브라이너는 정교한 킥 능력과 전진 패스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으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벨기에는 라인을 높여 압박을 가하며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파이널 서드를 점유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카자흐스탄 포메이션은 5-4-1이며 3호로도프는 전방에서 고립된 채 기회를 노리지만 지원이 부족해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체스노코프는 중원에서 간헐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밀리며 전개가 막힐 수 있다. 타기베르게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안정감을 주려 하지만 측면 공간 커버와 전환 속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사실상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형성하겠지만 벨기에의 공격 퀄리티를 끝까지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 벨기에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수비에 치중하겠지만 압박 저항과 공간 커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벨기에가 전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며 승부를 조기에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독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나브리는 우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볼테마드는 최근 물오른 감각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침투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직접 득점까지 노릴 수 있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박스 투박스 유형으로 활약하며 강한 피지컬과 전방 침투로 추가적인 득점 루트를 열어준다. 독일은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방에 가담하면서 상대 진영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공격 패턴이 특징이다. 원정팀 북아일랜드 포메이션은 3-4-3이며 프라이스는 중앙에서 수비적 커버에 집중하지만 전방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다. 스미스는 측면에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 안정감이 떨어진다. 사빌은 중원에서 볼 운반과 패스를 시도하나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북아일랜드는 3백으로 수비 숫자를 보강하지만 전환 속도와 순간적인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독일은 최근 어매치에서 보여준 대담한 공격 전개와 측면 침투 패턴으로 북아일랜드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북아일랜드는 3백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순간적인 속도전과 공간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독일이 폭넓은 공격 루트와 선수 개인 능력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폴란드 피용테크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이 있지만 최근 골 감각이 둔화돼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스비데르스키는 활동량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 전개에 기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파괴력이 부족하다. 스지만스키는 중원에서 패스와 전환 능력을 보여주지만 전방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임팩트는 제한적이다. 폴란드는 3-5-2 전형을 활용해 측면과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지만 박스 안에서 확실한 마무리 루트가 부재하다. 원정팀 핀란드 포흐얀팔로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에 나서지만 득점력은 예전만 못한 흐름이다. 옌센은 이선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공격의 창의성이나 변주가 부족하다. 앤트맨은 빠른 침투와 활동량으로 위협을 주지만 팀 전술이 단조로워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는 3-5-1 전형 속에서 수비 안정은 유지되지만 공격 전개에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는 피용테크와 스비데르스키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핀란드 역시 전술적 단조로움 속에서 득점 루트가 막혀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답답한 전개만 반복하며 공격이 무뎌지고 전후반 90분이 허무하게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홈팀 룩셈부르크 포메이션은 5-3-2이며 로드리게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으로 공격 기점을 만들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시나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상대 압박에 시도 자체가 무뎌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바헤이루는 중원에서 수비적 커버와 빌드업 지원을 병행하나 빠른 템포의 전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룩셈부르크는 포백과 미드필드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박스 주변에서 마크가 흔들리며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많다. 특히 박스투박스 전개를 사용하는 팀들에게는 대응력이 부족해 뒷공간 노출이 잦은 약점을 보여왔다. 원정팀 슬로바키아 포메이션은 3-4-3이며 보제닉은 피지컬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버티며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투프타는 빠른 침투와 연계 능력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며 전방 압박에도 기여한다.
슈란츠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형태로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결정적인 순간 전방으로 스며드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슬로바키아는 세밀한 전개와 후반 교체 카드 활용이 돋보이는 팀으로 교체 자원들이 투입되는 시점마다 경기 흐름을 뒤집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특히 중앙 장악력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전술적 상성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룩셈부르크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구조적 약점과 전술적 한계가 명확하다. 슬로바키아는 슈란츠의 전개와 보제닉 투프타의 마무리, 그리고 벤치 자원의 교체 카드 활용으로 경기 내내 우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는 결국 슬로바키아가 전술 완성도와 운영 능력에서 차이를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